미성년자인 제시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때렸으니 아동학대 아닌가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 제시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9월 29일에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성년자인 제시 팬이 일행과 함께 있던 제시를 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시가 거절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시는 조금 말리다가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으나 가해자는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8살의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출국을 하였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데 미성년자를 때렸으니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형사법은 알고 저지른 범행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야, 너 미성년자구나. 한번 내 손에 맞아봐라 하고 때렸어야 학대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제시한테 접근할 때 학생이라고 했다거나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려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일반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공공 CCTV에서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가해자가 택시나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때 그때 사용한 신용카드를 찾아서 신원을 특정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갔으면 번호판 조회를 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지갑 놓고 나왔다가 없어졌을 때 경찰에 일단 신고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인이 잡히는데요.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추적해 주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했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신고하는 게 왜 중요하냐? 경찰서에서 이용하는 CCTV 등이 모두 보관기간이 몇 주밖에 안 됩니다.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달 뒤에 신고하면 미제 사건 되기 쉽죠. 가해자가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 적어도 일정한 기간 안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해놓고 외국의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도주한 범인을 추적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폴 들어봤죠? 필리핀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말도 들어봤죠? 범죄도시 우리 모두 봤잖아요.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외사과에서 나설 차례죠. 일단 현지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 국내 송환을 위해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현지 국가와 사이에 벌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죄가 있을까요? 여러 명이서 피해자 한 명을 둘러싸고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그중 한 명이 나서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서 있었던 일행 모두가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폭행할 것을 다른 일행들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겠죠. 제시 일행이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서 때린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라면 폭행 부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범인 높이가 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도주하는 데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모르되 현장을 피하는 가해자를 멈추어 세울 정도의 의무를 제시에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시가 시켜서 때린 건 아닐 거잖아요. 정리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술을 같이 먹던 일행 중 한 명이 돌발적으로 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일행들에게 어떠한 형사 책임도 지우지 않습니다. 제시 역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려면 가해자의 폭행을 부추겼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시는 단순히 목격자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